2차 탈북대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8일 11시 반에 국회 앞에서 제262차 탈북대를 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262차 탈북대를 열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21대 국회가 내일은 끝납니다. 내일은 끝나고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언론의 양은 연금개혁이다,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장치다, 반도체법이다,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법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 중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권법 정상화 문제입니다. 이 북한인권법은 바로 8년 전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최소 의원 236명 중에서 찬성 212표, 이건 24표, 반대는 하나도 없이 국제사회 요구에 의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은 바로 어떤 법입니까? 2,500만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인권 사업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법, 바로 마그나 카타, 이 법이 북한인권법입니다. 북한인권법이 국제사회 요구에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8년 전에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그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12명의 이사 중에서 이 5명,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게 있는 5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또 국민의힘에서 5명을 추천했는데, 국회의장이 바로 이 김진표 현재 국회의장이 그 5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북한인권법이 8년 내내 설문다리가 돼서 사문화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제대로 이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다른 것보다도 바로 이 북한 주민 2,500만의 생명을 구출하는 문제입니다. 연금개혁 물론 중입니다. 방사능 폐기를 위한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저장 물론, 그 밖에도 중요한 민생법안이 많이 있는 건 우리가 도저히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바로 생명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도 이 북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저 중국에서는 어저께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했는데, 그 공동선언에서 우리가 그렇게 외쳐졌는데도 불구하고 8번의 강제 북송이 공동선언에 실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표가 이창 총리에게 그것을 한중 따로 회담에서 강조한 것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선언에 포함이 안 됐고, 그러나 이 강제 북송 문제도 바로 이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돼야,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정상 운영이 돼야 강제 북송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지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국회의원 299명, 300명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 않고, 언론도 주목하지 않고, 모두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면서 다른 법안들만 쭉 나열을 하면서 이 8년째 묵고 있는 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또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에서 계속해서 북한인권재단 소속에 출범해라, 북한인권법 정상 시행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사단법인 북한인권 통일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CS코, 또 한전, 한반도 입장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또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신명 어린모, 또 한국노년인권협회 이렇게 모였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은 한국노년인권협회 부회장이신 박재진 우리 부회장님이시고, 또 그 옆에 우리 원성현 사단법인 북한인권 판사가 오셨고, 그 옆에 또 우리 사단법인 북한인권의 권 선생님 오셨습니다. 또 그 옆에 우리 한국노년인권협회 대총장님도 또 오셨습니다. 또 그 옆에는 우리 김일조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 오린모의 공동대표인 우리 김일조 장로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박재진 부회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년인권협회 부회장님의 박재진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이 북한인권법을 시행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일 퇴임할 때 퇴임사에서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주셔서 속기록에 남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묻습니다. 8년간 이 북한인권법을 방치해온 제1당의 더불어민주당이 왜 방치했는지, 그리고 남북 통일에 대한 통일 정책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밝혀주기 바라고,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초대 의장으로 내정된 우원식 의장 후보자는 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언제까지 이 법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권고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미래의 주역인 여야의 이러한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중요한 북한 인권법을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이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진 부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목조목 이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법의 정상시행의 당위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로 계시는 김일조 장로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폭격되게 하고 해당민주당 대통령을 모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홍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한일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얻은 것이 없고, 그리고 선언한 것도 별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언론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리창 총리한테 탈북자 북송하는 거 안 좋다, 그러므로 재고해라라는 그런 뜻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리창 총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그래도 말미에 리창 총리가 한 가지 반응은 보였습니다.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 계속 소통하자, 이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노력도 아니고 1.25 통일부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줄기차게 싸우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리창 총리의 귀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많이라도 보인 것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 화해 집회가 놀라운 일을 했다. 저희들 스스로 자평하고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진행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중국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일관되게 조용한 외교라는 명분으로 중국과 대화를 했습니다.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조용히 해결하자. 그래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기조를 마음속에 가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외교가 대중국 외교의 기본적인 노선이 되었던 것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외교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원리 원칙에 의해서 아주 힘차게 한 발을 하고, 그리고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하고, 그래서 중국도 결국 시진핑은 오지는 못했지만 이창 총리라도 서울에 와서 삼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중국도 태국이지만 반드시 중국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은 평판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평판이 깨지면 우리 회장님과 저희들이 줄기차게 당신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니냐? 당신들 유엔 인권이사국 이사가 아니냐?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창피한 줄 알아라. 세계를 향해서 미안한 줄 알아라. 탈북민 북성이 웬 말이냐?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반응은 보이는 것입니다. 이 평판이 나빠지면 국가 이익에 손해가 난다는 것 누구보다도 중국의 시진핑과 중국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끝까지 옳은 얘기는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주장할 것은 끝까지 우리는 주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킬 수가 있고, 우리 단체 최고의 목표인 탈북민들을 복송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사단법인 북한이권 오린보 성통만사 한변, 그동안 2016년 이 북한이권법이 통과된 이후로 줄기차게 북한이권 재단 이사 추천을 하고 야당에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내일 남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민주당이 개과천선에서 이사 5명을 빨리 국회에 추천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진행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북한 이권 문제는 정말 이것은 국정 기조에 어쩌면 1, 2,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매우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슈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매번 있는 행사마다 우리 북한 이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한 이권 재단 문제나 탈북자 문제는 별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북한 이권 재단 이사를 속히 5명을 추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혜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도 뜨거운데 이렇게 참 이 자리에 와주신 몇 분 안 되지만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끝까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까? 21대 국회 내일이면 끝납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어떻게 역사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준엄하게 묻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면 여러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역사의 죄인으로서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62차 화요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